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24일 월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주말 동안 특별한 일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영향권에 있고 또 날씨도 많이 추워서 많은 분들께서 집콕하시면서 편안한 주말을 보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의 주말은 약간은 특별했습니다. 방송사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잠시 해드리면 제가 어제 미국 주식 이야기 7번째 방송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 주식 이야기는요, 격주로 토요일날 방송이 되거든요. 어제 이렇게 하루 늦게 방송이 나간 이유가 있는데 연휴 때처럼 금요일날 밤 늦게 이제 박정민 대표님과 함께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헤어졌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파일을 확인하는데요. 녹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실수를 한 줄 알고 다시 박정민 대표님께 연락드리고 사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둘이 힘을 합쳐서 두 번째 영상 녹화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지 둘 다 이제 지쳐버려서요. 할 수 없이 하루 자고 나서 다음날 방송 녹화를 다시 진행한 것이 어제 보내드린 방송입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요. 갖고 있던 줌 주식을 다 팔아버릴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주말이었다. 이렇게 에피소드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박철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그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해 주는 분들도 원래 출근하셨었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하루 더 연장 근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편집을 도와주시는 편집자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좀 어지러운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었던 주말을 보낸 저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희망찬 마음을 안고 시작하는 월요일 1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조금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주말을 보내셨을 가능성도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증시의 모습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 시황을 좀 보면 S&P 500이 1.89%나 빠졌고요. 다우존스도 역시 마이너스 1.3%,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72%가 빠지면서 거의 이제 폭락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가 들어있는 러셀 2000 역시 1.78%가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금요일 날 주식시장의 모습 때문에 많이 걱정되는 심리를 안고 주말을 보내셨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읽다 보니까요. 제가 방송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좀 미소를 지으면서 즐겁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아마도 속에서는 울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전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첫 번째 책을 쓸 때 그 안에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한 것처럼 최소한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씩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매수자 입장으로 지금 미국 증시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꾸준하게 매수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하락할 때 결코 심리적으로 이렇게 힘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가에 지금 줍줍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입이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식을 많이 살 수 있을까? 이 기회가 장기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면서 사실 편안한 마음으로 폭락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튜버의 입장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저와 좀 다른 투자 환경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월 수입이 지금 넉넉하지 못하셔서 아무래도 투자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힘든 장이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 역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좀 볼 텐데 처참합니다. 쇼피파이가 13.85%가 빠졌고요. 업스타트가 13.47%, 코인베이스가 13.38, 그리고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12.23% 빠지면서 무려 4종목이 10% 이상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프로테라가 9.56, 스킬즈가 9.36, C리미티드 9.2, 로쿠가 9.1% 빠졌고요. 그 외에도 로블록스, ISRG는 이번에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죠. 핀트레스트, 레모네이드,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맨 위에 있는 네 가지 종목, 그러니까 10% 이상 큰 폭으로 폭락한 이런 종목들을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쇼피파이, 업스타트, 코인베이스, 더 트레이드 데스크 이 네 종목은요, 사실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닝이 건강하게 나오고 있는 흑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의아한 점이 있죠. 원래는 지금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어닝이 발생하지 않은 이런 종목들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네 종목이 빠진 것은 조금 우리가 다른 면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전형적으로 가장 좀 스테이 홈 주식을 대표하는 선두주자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 홈 주식이 20% 이상 폭락을 하면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수혜를 받았던 이런 종목들이 폭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을 보내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 차트의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다, 막판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시작됐을 때 좀 힘을 내다가 여러 번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막판에 미끄러지는 모습이 아무래도 조정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ell the close,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마감될 때 팔고 나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US 스톡 마켓이 지금 굉장히 좀 로키하다, 그러니까 이게 바위길을 가는 것처럼 엄청난 변동성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에 셋오프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섹션이 이게 하루 동안 지속될 때 보면요, 처음에 굉장히 좀 힘을 내다가 마지막에 미끄러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온 에브리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주식이요, 지금 런치 타임까지는 랠리를 시작한다,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12시 런치 타임 을 앞두고는 약간 랠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좀 헤비 셀링이 나중에 레이트 애프터눈,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최근에 S&P 500의 평균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움직이는 모습을 평균치를 내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시작했을 때 조금 떨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점심시간까지 타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 상승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쭉 미끄러지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채로 마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 먼스 투 데이시니까 1월 1일부터 한 1월 20일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한 20일간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그 주가의 흐름 중에 이제 가장 트레이딩 데이의 라스트 아워,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의 주가의 흐름이 지금 거의 최악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1980년대 초니까 한 30년 만에 거의 최악의 그런 주식 마감 시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그 위크 클로즈, 그러니까 주가가 마지막에 흘러내리는 현상은요, 트레이더들 그리고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는 이제 주가 차트 전문가를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에 좀 흘러내리는 주가는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월가에서 보통 믿는 그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격언이 있냐면 덤머니,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자금들이 보통 아침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좀 규모가 큰, 그리고 기관들은요, 이 기관들의 머니를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돈들, 투자 자금은 보통 오후에 들어온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결국 빅손들이, 그러니까 큰 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죠. 자, 공포스러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메이저 에브리지가 계속해서 셋업가 난다는 것은, 그 의미는 결국 뭐냐면 빅 인베스터들, 큰 손들이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침에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려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면요, 그때를 이용해서 큰 손들이 빠져나가려고 노력한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현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이런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1월 달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S&P 500은 7% 이상 떨어졌다라고 지금
마감이 되고 있죠. 자, 과연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지 이번 주에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어닝이 발표가 되잖아요. 과연 어닝의 결과를 가지고 이런 주식시장의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반등을 시도하게 될지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에 우리가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 주가 폭락에 한 가지 기폭제가 된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였는데요. 넷플릭스가 어닝을 발표했는데 어닝 결과 중에 그 사용자의 증가 수가 굉장히 좀 미미하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에 대한 믿음이 좀 무너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요. 짐 크레이머, 그 CNBC의 쇼 호스트죠. 짐 크레이머가 어떠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짐 크레이머고요. 짐 크레이머, CNBC의 짐 크레이머가 금요일 날 투자자들한테 캄다운 해라. 그러니까 좀 진정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 최악의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2020년 4월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의 수익이 났던 게 단 하루 만에 사라져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지금 패닉셀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5%까지 장중에는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22%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이게 지금 다른 종목이 아니고 넷플릭스라는 좀 우량주,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커다란 테크주이기 때문에 20% 넘는 폭락은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그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의 증가 수가 굉장히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적은 수가 나오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4분기에 쿼터 어닝,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는 에스티메이트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빚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기대치를 넘어섰다. 따라서 어닝 그리고 매출 두 가지 모두 지금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수치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굉장히 안 좋은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크레이머가 얘기하기를 그가 지금 믿지 않는다. 뭐를 믿지 않냐면요, 지금 넷플릭스의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다른 그 기업에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 넷플릭스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가 다른 종목들의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줍줍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년 전에 한번 생각해봐라. 1년 전에는 정말로 버블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가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게 1년 전이죠. 그리고 지금을 한번 바라봐봐라. 많은 버블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전과 지금의 그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버블이 줄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나 역시도 진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좀 진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짐 크레이머가 운영하고 있는 체리터블 트러스트 운영 자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세 종목을 추가했다는 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우시 헬스, 캐나다 쪽의 의료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셀즈포스, 잘 아시는 테크 종목이죠. 마지막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그 반도체 종목, 이렇게 세 종목을 이번에 새롭게 그가 운영하고 있는 그 펀드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마지막이 좀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그 오미주 뉴스를 통해 살펴봤던 제레미 그랜섬이 있잖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S&P 500이 45%까지 떨어질 거라는 굉장히 좀 끔찍한 그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지금 크레이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당신들이 지금 주식을 팔아버린다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마켓이 45%나 떨어질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해서 겁을 줘서 팔아버린다면 그건 굉장히 좀 비이성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요, 객관적인 눈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짐 크레이머의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짐 크레이머는 투자자들이 지금 좀 이성을 차리고요, 진정할 필요가 있다, 패닉셀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반면 그 반대 의견을 던져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라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자, 이분에 따르면 하이어 레이트,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죠. 금리 인상이 지금 테크 주식을 망가뜨리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바운스가 나오면, 어떠한 그 주가의 상승이 잠깐만 나오면요, 바로 팔아버려야 된다. 이러한 조언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전투에서 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요, 금리를 굉장히 좀 빠르게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상해야 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요, 굉장히 테크 주식들을 특별하게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hief Investment Strategist, 그러니까 이제 투자 전략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갔겠죠. 이렇게 능력 있는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끔찍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트넷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레이트 쇼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마켓에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시작이 불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트이 얼마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보통 0.25%씩 올라간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 전망이 너무나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냐면요, 올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5번에서 6번 정도 금리를 올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 3번 정도, 많아도 4번 정도가 지금 맥시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의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좀 빠른 추세로 1년에 5번에서 6번 정도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극단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을 위주로 한 테크 주식이라든지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퓨처 어닝, 미래의 어닝을 보면서 하는 건데, 이들이 만들어낼 미래의 어닝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하트넷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테크 주식들의 쇼팅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주가의 상승에 투자하는 것을 롱이라고 그러고요, 주가의 하락에 투자하는 것을 숏이라고 그럽니다. 뭐 공매도 아니면 이제 풋 옵션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숏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공매도 또는 풋 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테크 주식 그리고 나스닥의 하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그 스트래티지스트가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14,000,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14,000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목요일부터 이미 1.1% 이상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14,000이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떠한 조언을 해주고 있냐면요,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서 잠시 반등을 한다면, 이 섹터라는 것은 이제 테크주를 얘기하는 거죠. 테크 주식이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클라이언트한테 어떠한 조언을 해줬냐면 바로 팔아버려야 된다. 지금 빠져나올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나스닥이 반등을 보이게 되면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는 거죠. 데드캣 바운스는 뭐냐면요,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서 잠깐 뛰어오른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끔찍한 단어긴 한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나중에 반등을 하는 기미가 보이면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당장 빠져나와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전문가의 얘기가 맞아 떨어질지는요,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의견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결국은 분산 투자, 분할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방금 전 기사에서는 테크 주식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끔찍한 악몽 같은 그런 전망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테크 주식의 신봉자라고 할 만큼 테크 주식을 밀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즈인데요. 자, 이분은 굉장히 좀 테크의 그 앞날을 밝게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가장 아끼는 종목은 보통 2개 정도가 나오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록 오브 지브랄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록 오브 지브랄타는요, 굉장히 좀 너무나 강력하고 단단해서 결코 파괴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기업들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금요일날 주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업커밍 어닝이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닝 시즌인데요. 이번 어닝 시즌에서 나오는 결과가, 그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에서 결과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요. 이 두 기업의 굉장히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이러한 호실적이 이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킬 것이다. 그래서 테크 주식을 살려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Saviors of Tech니까 테크에 대한 어떻게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지금 너무나 많이 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아이브즈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이 테크 주식이 지금 클리어 바이퍼케이션을 보고 있다. 바이퍼케이션은 뭐냐면 이렇게 양갈래로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너와 루저가 극과 극으로 갈릴 이러한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크라고 다 잘 나가거나 아니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올라갈 주식 그리고 떨어질 주식이 구분이 되는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2022년부터는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일 그런 퍼포머들 종목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이런 종목들은 클라우드 종목들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잘 나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면 앳홈 스톡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수혜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주식들은 팬데믹의 그 투캐를 받았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굉장히 좀 커다란 압력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work from home nam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근무 이러한 그 현상에 주가가 올라갔던 수혜주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주식들은 지금 그 멀티플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단편적인 예가 넷플릭스가 추락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넷플릭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22%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넷플릭스가 떨어진 것처럼 앞으로 work from home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면 다큐사인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추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브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지금 치켜 세우고 있냐면요. 탑 오브 더 마운틴 그러니까 산 정상에 서 있는 이러한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군계 일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그 혁신, 클라우드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 지금 수혜주 중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 가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웨드브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팔로 알토 네트워크 그리고 G스케일러 이렇게 두 종목이 가장 스탠드아웃이다. 군계 일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엔비디아, 마벨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이 가장 유명하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어닝의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화요일 날 그 어닝 결과 발표가 있고요. 애플의 어닝 결과는 목요일 날 잡혀 있습니다. 과연 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두 기업이 어떠한 그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관심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가 어닝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7.9%나 떨어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칼입니다. 수술 관련된 그 로봇을 생산하는 이러한 종목인데요. 자,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바라봐야겠죠. 자,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지금 떨어졌다. 근데 어닝 결과가 빛이 나왔는데 떨어졌다. 따라서 좀 의아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떠한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죠. 자, 4분기의 논갭 EPS는 1.3이 나와서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센트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5 빌리언.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6.5%라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0 빌리언이 더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자랑하는 그 수술 기계 이름이 다빈치거든요. 이 다빈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9%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전체 385대의 다빈치를 판매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가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판매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역시도 18%라는 건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 어닝의 결과가 뭐 굉장히 좀 와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인투이브 서지칼의 주가가 계속해서 그 손실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븐 애프터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의아하다. 이러한 그 톤의 보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의 실적이 그만큼 나쁘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어닝콜 도중에 그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성장이 2022년에 한 11%
11%에서 15% 정도가 우리가 기대가 된다. 이 수치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얘기를 해주는데요. 일단 11%라는 숫자는 로엔드죠. 가장 낮은 전망치는 어떠한 경우냐면 만약에 코비드 바이러스의 그 압력이 지속된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병원 같은 경우 스태핑이 모자라서 좀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병원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카펙스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병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11% 정도의 성장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15%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점 잦아들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나리오에 기축한 것이 1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그 투자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아담 리더 같은 경우는요, 뉴트럴, 중립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챌린징한 그런 환경에서 놓여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그 코비드의 숫자를 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고객이 다 병원인데 병원들이 정신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종목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그 환경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이 4분기의 실적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솔리드한 퍼포먼스다. 잘 해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서스펙트 한다. 아무래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ISRG,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내놨다라고 의심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ISRG는요, 전형적으로 그 어닝을 비타는 그러한 그 좀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렇게 매 분기마다 그 어닝 실적이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전망을 조금 낮게 설정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관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인 라리라는 분이요, 오버웨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는 381에서 350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20% 정도 추가 여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금요일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한 3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버코어 ISI의 BJ 쿠마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레이팅은 바꾸지 않았고요.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 경영진이 코멘트한 것 중에서 지금 워닝 사인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2월 달에 그 비즈니스보다 1월 달이 지금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어려운 비즈니스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한 사항은 아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소식을 전했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컨빅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만 합쳐서 만든 리스트를 우리가 컨빅션 리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포함시킨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요. 그 어닝 시즌 동안 각 기업이 어떠한 수치를 결과로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소개되는 종목들은 다음 주에 어닝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매번 발표하는 이런 종목들이 따라서 추천 리스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CNBC 프로에서 어닝의 데이터를 베스콕 인베스트먼트 그룹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을 그 찾아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냐면 다음 주에 어닝 결과 발표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좀 전형적으로 월가 전문가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항상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나서 항상 주가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는 종목들만 추려서 우리한테 리스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7개 종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7개의 종목들은 어닝의 그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는 확률이요, 보통 88%다. 따라서 한 100번 정도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 88번 이상을 보통 이제 빚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1% 이상 그 어닝 실적 발표 이후에 하루 만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텔라다인입니다. 테라다인이 아니고 텔레다인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빚
빗 레이시 100%,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이 항상 예측치를 넘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주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어닝 실적 발표 이후에 하루 만에 2.2%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터카드고요. 94%의 빗 레이시 나와 있습니다. 한 100번 정도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 94번 이상은 빗을 만들어낸다. 어닝 예측치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만에 보통 2% 정도의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램 리서치가 92%의 빗 레이트, 그리고 평균 1.2% 정도 하루 만에 올라갑니다. MKS 인스트루먼트가 90%의 빗 레이트, 그리고 1.1% 정도 주가가 상승했고요. 애플이 89%의 빗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하루 만에 1.2% 정도 보통 올라가고요. 자, 부즈 알렌 같은 경우는 89%의 빗 레이트, 그리고 1.4%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88%의 빗 레이트, 그리고 에브리지 원데이 무브는 1.4%입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닝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어닝 결과 캘린더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팁 랭스가 제 생각에 가장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tipranks.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tipranks.com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중간 정도의 캘린더가 있죠. 자, 캘린더 그 서브 메뉴 중에 가장 윗부분에 어닝즈 캘린더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자, 이번 주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어닝 결과를 발표하는지 우리가 차트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은 지금 IBM 그리고 PHG가 나와 있죠. 두 번째 화요일 같은 경우는 J&J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할 예정에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웬즈데이 수요일 같은 경우는 ABT, 테슬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애플과 비자 카드가 준비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도 한번 보실까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CAT 그리고 CVX 그리고 먼데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NXPI 반도체 주식,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중요한 구글이 들어가 있고요. 수요일 날은 우리가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주죠. 그리고 알리바바 역시도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그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의 그 어닝 스케줄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캘린더로 보지 않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의 어닝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냥 시킹 알파로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시킹 알파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eekingalpha.com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장 위에 검색창이 나와 있잖아요. 이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원하시는 그 주식의 이름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가 나와 있고 TSLA가 심벌 맞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 페이지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테슬라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서머리, 레이팅, 파이낸셜, 어닝, 뭐 배당 여러 가지가 정보가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어닝이잖아요. 그래서 어닝 탭을 클릭을 하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닝에 관련된 정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난 분기의 실적이 정리가 돼서 나와입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20일 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EPS Normalized Actual 그리고 EPS GAAP Actual이 나와 있죠. 갭이라는 것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이러한 그 EPS가 나왔는데 1.44가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Normalized는 건 이제 정상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일회성 비용을 빼서 정상적으로 만든 이런 EP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논갭이 1.86이 나왔습니다. 두 수치 모두 지금 시장의 전망치를 28센트, 25센트 넘어섰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를 보시면 다음 분기의 실적이 언제 발표되는지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1월 26일, 오늘 날짜가 1월 24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틀 후면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 포스트 마켓이라고 써 있잖아요. 의미는 뭐냐면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EPS 논갭이죠. 노멀라이즈드는 논갭이 2.36달러가 써 있고요. 지금 갭 같은 경우는 1.81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레비뉴 에스티메이트 매출 같은 경우는 16.65 빌리언을 만들어낼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EPS의 리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수정을 얘기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16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90일 동안 여기 나와 있죠. 90일 동안 그 어닝의 전망치를 수정해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요. 지금 단 한 명의 애널리스트도 하향 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전문가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요. 원래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기획이 됐습니다. 자, 화면의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 준비해 놓은 기사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 정도 읽은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2부는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 30분 전부터요. 지금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페이지를 로딩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크니컬한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불편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제가 내일 인터넷 문제 깔끔히 해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미주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그 전문가의 이름은요, 질만 힐즈 제니 하링턴. 그러니까 질만 힐즈는 이제 투자 기관의 이름이고요. 이분의 이름은 제니 해닝턴인데,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아직까지 조정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이분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2부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Jenny, UBS starts talking about what they call a cathartic flush in the market. They say, while it's always hard to predict the bottom of any market sell-off, we believe the risk-reward for U.S. stocks is getting attractive. They're sticking to their target of 5,100. You recall Rick Rieder a couple days ago said stocks can still go up 10% this year. Last night on Mad Money, Jim Cramer said the stock market is getting closer to an investable bottom after the challenging start that we've had. So how do you view it today? And I might add, dividend stocks have held up a heck of a lot better than so many others have, which is your principal strategy. Right. So I like that Cramer says that we're getting closer because, sure, we're getting closer. It's the same way people say, oh, when's the next big market collapse coming? And every day that passes, we're getting closer to it. We are not there yet. And I think we've become incredibly soft and, sugar spoiled if we think that a 6% drawdown in the market is anything near enough to reprice the excessive risk taking that's happened over the past decade. We are just in the early innings, I think, of a repricing of risk. And what I see as what's going on in the market right now, I don't think we're actually experiencing a broad-based sell-off. And that goes to your point of dividend stocks are okay. Yeah. So we've got the S&P down 6. We've got the ARK funds down 20. We have the Dow Jones Select Dividend Index up 0.72. We have the All Country World Index, excluding the U.S., so international stocks, they're actually up on the year. You've got tech down. You've got energy up. Energy's up 15% year to date, while tech is down 9%. So what I see is this kind of like battlefield going on. But for jumping broadly in, no, we're not there yet. Multiples are still stretched. A 6% pullback, I don't even know what to call it, does not re-rate valuations to the point where you can just say, oh, great, we've flushed out and we're getting back in. When Rick Rieder says 5,100, sure, I think that's totally possible by year end. But between now and then, there's likely to be a lot of messiness and a lot more pain. So I'm kind of excited. Okay. Sorry, go ahead. Okay, so let me just stop you for a second. So you say we're nowhere near a bottom, and you point to the 6% decline. Now, it is noteworthy, and you know exactly what I'm going to tell you now, is that many stocks, the ones that were most egregiously overvalued, per se, are the ones that have come down the most. They've obviously come down a lot more than 6%, and I could go down the list and give you 50 names to 100 that are down 30, 40, 50, 70% from their 52
week highs. So if you don't think that we're anywhere close to a bottom, what do you think we need to do from here to find that bottom? And when you were saying that, I was wondering if you had breakfast with Jeremy Grantham, who's calling for like a 50% decline in stocks and a major crash, because you certainly sound like you think we're going a lot lower from here, although you perhaps did it more eloquently than saying we're going to have a 50% crash. Yeah, and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a crash because I think there's this push and pull under the surface. So when I say I don't think we're anywhere near a bottom, what I mean is in the stocks that became really overextended. So for example, and we talked about this about 3 weeks ago when I was on, Zoom, for example, right? Zoom never should have traded where it was. And we look at that and we say, okay, where might we be interested in Zoom? Because that is a really great company with real earnings. And you know where it would need to be? It would need to be in the 130 area. That's quite a bit lower. And that's where we would start to look at it. PayPal, for example, fantastic company, but I would need to see that around 150, maybe lower. Pinterest, around 25, we might be interested. DocuSign in the $100 range. And this is all saying, okay, at those prices, what would the multiple be? They deserve premium multiples, but at those prices, they'd be more in between 20 and 30 times earnings. And that's where I think we need to get to on the stocks that became really overextended. Now, there's still plenty to do. If you want to stay invested, like, hey, maybe look at international. That's not overextended. International collectively trades at a fraction of the US, and there's some really great growth ahead in some of those stocks. You can look at dividend stocks. You can parse through tech, like you could look at Cisco and Intel, while you maybe ignore the big fangy tech right now. So there's stuff to do. But when I'm talking about there's still a lot that we're nowhere near a bottom, I'm talking about in the parts that I think are frothy, and even though they're down a lot, I think they have a lot of valuation reconciliation still to do. The valuations are reconciling, All right, so but they Pete- haven't reconciled.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